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후기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확장 가능한 채널로 푸시 알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자, 모바일 앱에 푸시 알림이 없으면 고객이 모바일 앱을 켜고 들어가야만 이 어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푸시 알림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고객은, 죄송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우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난 푸시 알림 오는 사람 중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푸시 알림을 보고 내 모바일 앱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고객보다 한 명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리고 예시를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제 채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영점 그리고 가맹점인데요. 보통 프랜차이즈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에 내가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이거를 직영점에다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다음에 직영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면 이 직영점의 성공 사례를 많은 개인 창업자들한테 알려. 일단 청년다방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가맹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해서 정말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면서 가맹 계약을 받겠죠. 그러면서 가맹점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다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뭐 저희 회사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기획이라는 회사는 청년다방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도 운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청년다방은 청년다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영점과 가맹점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청년다방 밀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는 지금 납품을 할 예정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또 이제 제품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러면서 음식점에서만, 저희 매장에서만 저희가 떡볶이를 만나볼 수 있었던 고객들이 편의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인터넷에서도 또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청년다방에 신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쯔양이 그 신메뉴를 먹은 어, 영상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네, 이것도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는 거죠.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 가능한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익원인데요. 우리의 솔루션은 막 메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메뉴 하나 이거기 때문에 수익원을 책정하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 가격은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가치에 대해 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틀그라운드가 정식 출시를 하기 전에 얼리 액세스라는 걸로 해서 게임이 100%다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게임을 출시를 했죠. 근데 이때 이미 뭐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한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 배틀그라운드 역시도 이 게임을 최종 출시를 하기 이전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이제 냈던 것 같고 아마 최종 출시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에 그때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격을 책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의 수익원은 이제 운행 수수료이고 고급 택시를 이용한 그런 수익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버의 수익원이 단순히 그냥 운행을 하는 어떤 그냥 일반 택시에 대한 수익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 한 단계 더 해서 고급 택시를 이용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더 준비해 있는데
혹시 스시코우지라는 오마카세 집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스시코우지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현재 초밥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스시 코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시 코우지 이외에 스시 사이즈키, 스시 소라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오마카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완전 최고급의 그런 어떤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운 수제자 중에 약간 초보 단계에 있는 그 초밥 만드는 사람을 스시소라라는 브랜드에 집어넣어요. 이제 거기는 스시소라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약간 일반적인 가격들이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자기가 키운 사람 중에 초보의 초밥 장인을 이제 거기다가 배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좀 잘한다 싶으면 스시 카이세키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이동을 시켜요. 이 스시 카이세키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한 가지의 스시라는 제품을 팔고 있지만 단계를 다양하게 둠으로써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한 거예요. 네. 예시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 구조인데요. 내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겠지만, 이 판매를 하려면 내가 원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내 돈이 처음에는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언제쯤 손익분기를 넘을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이 되면은 최소한이 될수록 좋아요. 네, 그래서 우버를 한번 보자면, 우버는 원래 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사야 되고, 운전기사를 썼어야 됩니다. 근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에어비앤비도 에어비앤비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호텔을 따로 짓지 않죠. 네, 그다음에 호텔 운영하는 사람도 따로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세계 최대의 그 이제 여행 예약하는 이제 그런 숙박업소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죠. 이제 이거는 비용 구조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비용 구조를 낮춰가지고 내가 수익 분기점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핵심 기표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가 없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내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혹은 내 인건비 이런 거 다 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통 목표로 많이 잡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현재 내 매장에 오면 좋을지, 그리고 한 가지 꼭 생각하셨으면 좋을 거는 고객이 재방문율이 어느 정도나 되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많지 않더라도 고객 재방문율이 높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고객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인다라고 하셨어요. 고객 재방문율을 10% 이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실제로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설을 세워놓고 그거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세워두고 네, 그냥 그 목표 수치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는 신지표를 단순하게 수치 형태로 구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고객과 운전자가 함께하는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고객과 운전자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라는 게 우버의 핵심 불상하고자 하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공유 커뮤니티를 실제로 구축을 하지는 못했어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들에서 우버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목표는 어, 꼭 수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수치로 해놓은 이유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때 수치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진행 상황을 측정을 하면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지를 어,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 우위인데요. 만약에 경쟁자가 생긴다고 해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치라는 브랜드의 테이블 위에 태블릿 오더 가지고 지금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태블릿 오더를 설치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홀에 직원이 한 명에서 한 명 반 정도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그분을 다 이제 그걸로 할까요? 네. 근데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테이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 태블릿 안에 다양한 가치들을 집어넣어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집어넣었던 건 옆 테이블과의 채팅, 그리고 옆 테이블과의 게임. 그래서 어떠한 그냥 간단한 이제 미니게임 같은 것들을 한 8개 정도 집어넣었고요. 근데 이 게임을 1대1로 대결은 하지만 그냥 대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나 걸고 대결을 하는, 그러면은 이긴 팀은 안 좋은 진 팀은 이제 결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저희는 뭐 태블릿에다가 전화기를 달아서 옆 테이블이랑 뭐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거기에 노래방 시스템까지 이제 적용을 시켜서 보통 노래방 가면 우리 방끼리 놀잖아요. 근데 이제 태블릿 오더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는 한 노래방 안에서 1번 방과 8번 방이 노래 하나를 가지고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자가 뒤에서 계속 생겨나면서 저희의 어떤 것들을 계속 따라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쉽게 따라할 수 없도록 저희는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좀 어려운 예고요. 조금 더 경쟁률을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규모가 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지지. 이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상담원이 매출이 확 오르는 시점이 언제냐면 PPL을 하는 시점입니다. TV에 나왔고 사람들이 청해담은 떡볶이를 먹으면 매출이 확 올라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지지가 될 수 있겠죠. 연예인들이 먹고 맛있다라고 해주니까, 저건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 기존 고객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나만의 경쟁 우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어, 어떤 그 카페를 하나 봤더니 그 카페는 수많은 어, 컵 중에서 내가 원하는 컵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컵에다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나만의 전용 컵을 그 매장에 보관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 고객을 잡을 수 있는 남들과는 다른 경제 우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버의 경쟁 우위는 이랬어요. 높은 품질의 고객 응대, 그다음에 브랜드 경험, 그다음에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우버를 타고 좋아요, 좋아요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버를 켜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타보지는 못했지만 우버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다 알고 있고 우버가 믿을 만한 브랜드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버의 경쟁 우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우버의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고도화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생각하고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링캔버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들은 꼭 생각하시면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현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링킹을 작성하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작하면 한꺼번에 스케치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뭘 쓸까, 저게 뭘 쓸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이, 나 혼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원도 팀 혼자 쓰는 거예요. 나중에 합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같이 쓰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남겨놓아도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빈칸으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써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보내드린 그 안에서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면서 이건 어떻게 하지라고 네이버 켜놓고 찾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링캔버스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작성하고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주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캔버스가 업데이트되고 다 작성이 되는 것 자체도 내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링캔버스는 나중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시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브런치의 링 캔버스 예시도 제가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독서 모임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링 캔버스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내드리기 전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거 그냥 구글에서 링 캔버스 예시 치면 다 나오는 예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링캔버스 예시를 쳐서 다양한 예시들을 보시고 내 사업을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제가 전문 강사였다면 여러분들 더 재밌게 해드렸을 텐데 특히나 이제 오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제 앞에 쭉 있고 여러분들의 눈 하나하나 마주치면서 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더 재밌게 더 좋은 얘기가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링캔버스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은 열과성을 다해서 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끝내기 전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이제 두유노 클럽이라고, 대한민국의 이제 뭔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또한 그런 대한민국의 생산품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정말 손흥민부터 해서 뭐 페이커,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요. 다양한 게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혹은 외식업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저는 이제 외식이 전 세계에 알려질 대한민국의 외식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질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글로벌 외식 브랜드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정말 글로벌 외식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말 그렇게 되게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